자, 우리 이제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내용을 설명하는데 1시간씩 걸렸어요. 그렇죠? 야, 이게 뭐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기초적인 거를 좀 잘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특히 거기 그 행정청 행정단위는 늘 우리가 그 순서 서열을 정리하는 걸 아셔야 되고 도시라는 개념이 어딘지를 또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도시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광역계획권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또 우리가 또 써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봤듯이 이제 법을 쓸 때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규칙이 하나 있는데 이 법 제목 자체에 관한이란 말이 붙으면 끝에가 법률로 끝나요. 거기 보면 다시 한번 써보면 국토의 계획 및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규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이용에 여기 관한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법률로 끝 마무리가 되셔야 돼요. 끝나는 단어가. 근데 거기 보면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이런 애들은 그 법 제목 자체에 관한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네들은 끝날 때 그냥 이렇게 법으로 끝나요. 농지 법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법하고 법률은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 국회에서. 지금 법률하고 법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표현 자체를 그냥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03번 보시면 각 법률의 체계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법률 밑에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고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는 말도 써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건 시행규칙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밑에 서울시가 서울시 안에서만 적용하기 위한 자치규범이라고 해서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 이게 법의 하나의 세트예요. 법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우선 법률이나 법은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까? 법 1조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이 쭉 써 있고 2조는 뭐가 써 있고 이렇게 법 조문 자체가 쭉 써 있는데 이게 보면 보세요. 자, 법률이나 자 이것 좀 아셔야 돼요. 법 이렇게 쓰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겠죠. 이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얘는 이 조문이 자체가 1조부터 120조까지가 있다 이렇게. 조문 자체로 국회에서 이렇게 법률 법이라는 게 만들어진대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어떤 특정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발의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발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률 밑에는 이 법률이라는 게 규제하는 법률인데 세부적 규제는 대통령한테 만드세요. 이렇게 대통령령이라는 거를 이 법률 밑에 추가적으로 만든 이걸 우리 행정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도 일정한 규범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 국토부령 이런 말 쓰는데 그냥 부령이라고 하셔도 돼요. 부령. 원래 총리령도 있는데 총리령은 시험 공부할 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빼고 대통령령, 부령이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다.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제 핵심 이겁니다. 여기 법자 들어가는 법자 요 표현하고 여기 영자를 따서 얘네들이 합치면 법령이 되는 거예요. 법령. 이 조례는 끼시면 안 돼요. 이걸 법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령. 이렇게. 법령. 이 조문이 이렇게 됐어요. 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는 1조부터 120조까지 이렇게 규제가 쭉 나와요. 어떤 규제들이 쭉 써 있어요. 이렇게. 규제하는 법이니까. 근데 이거를 국회에서 이렇게 120조까지 만들어 놨더라도 이게 기본적인 규제지 세부적 규제는 못 만든다고 국회의원들이. 그건 대통령한테 만드시오 이렇게 대통령한테 떠넘긴다고요. 그럼 이게 법률 조문을 대통령께서 읽어보고 법률에서 이걸 위임을 한다고 그래요.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께서 만드시오. 세부적 사항은 국토부 장관님한테 만드시오 이렇게. 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게 위임입법이란 말 써요. 위임입법. 위임입법에서 대통령령이라는 게 보세요.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지만 시행령이란 말도 쓰는데 이 시행령도 조문으로 1조부터 한 100조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조. 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행규칙이란 말 씁니다. 시행규칙.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률을 읽다 보면 대통령령으로 세부적 사항을 정해라.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법률을 읽다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조문 자체가. 그럼 대통령께서 그 권한 내에서 대통령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행규칙 같은 거는 또 1조부터 30조까지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 총 법령의 조문수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250조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시험 볼 때
이 국토계획 법률에서 이 법률 조문만 보는 거예요. 대통령령하고 이 부령도 같이 공부를 해서 시험 보셔야 돼요. 예, 같이 이게 법령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법령. 법률과 대통령령 국토부령을 합친 개념으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지문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러니까 이게 훨씬 많아졌죠. 분량이. 그지? 예,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6 하시면 돼요. 6개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굉장히 많죠. 예, 근데 다행스럽게 이 국토부령은 잘 안 내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내면 욕먹죠. 너무 이거 세부적 사항을 물어보는 거니까.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 법률 쪽하고 대통령령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보세요. 법률하고 법령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범위가 틀리죠. 법령이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예, 법령 그러면 법률 조문에다가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 국토부 장관이 만드는 이런 국토부령을 합친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요. 법령이.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항상 이렇게 나와요. 올해도 나왔던데 올해 도시개발법 문제에서는 도시개발 법령상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고요. 이렇게. 지금 법률로 냅니까? 법령으로 냅니까? 법령. 이렇게 법으로 안 내고 법령자를 낸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 법률에 나오는 이런 법조문 말고 대통령령도 시험 문제에서 내겠다. 이런 얘기죠. 의도가.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저를 이렇게. 이게 원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세법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형. 근데 조심할 건 이겁니다. 조례. 자, 조례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조례는 서울시면 서울시 안에서만 적용하기 위한 조례. 그다음에 또 이게 또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 안에서만 적용하기 위한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라는 형식이 마지막 순서로 있어요. 제일 이게 하위 규범이죠. 예, 이것도 서열이 있는 거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제일 높은 서열이고 대통령령, 그다음에 부령, 그다음에 이렇게 조례라는 이게 서열이 있는 건데 이 조례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시 조례가 경기도제가 틀리다고요. 그거를 시험 문제를 내버리면 서울시 내는 사람들하고 경기도 사람이 공통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실무에서는 아셔야 되겠죠. 실무에서는 조례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야지만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 이제 업무를 보실 때 조례로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데 그거를 된다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무에서는 그런 형식 자체는 알아두셔야 돼요. 서울시 조례 이렇게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례라는 형식 자체는 아셔야 돼요. 법 형식 자체가. 우리나라 법 형식이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국토부령이 있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늘리자 이런 거 정하죠. 그런 걸 막 TV에 논의했잖아요. 뭐 늘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근데 그런 거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줄이는 거는 이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국토부령으로 정하셔요. 상식. 법률로 해야죠.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 당연히 법률로 정하셔야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법률에서 세부적 사항을 정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 사항을 정하고 이런 거는 이런 대통령령이나 이 국토부령 같은 데서 이제 세부적 사항을 정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법조문을 쓸 때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법 제 12조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12조.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끝나냐면 대통령령의 어떤 지문이라면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렇게 써요. 0 제 12조 이렇게 끝나요. 이 기본서를 읽다 보면 0제 이렇게 끝나는 거는 대통령령에 써 있다는 얘기 여기 써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게 법제 12조 그러면 요거는 법률에 써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근데 뭐 주문이 쭉 나가다가 이게 써 있어요. 규칙 제 12조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 시행 규칙이죠, 이거. 네, 시행 규칙. 여기 써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법조문 자체는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이렇게 부령이 있다는 그런 사실관계를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이 법률 공부까지를 이렇게 법령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 한번 쭉 한번 내보세요. 아까 우리 부동산법은 몇 개의 법률 구성되어 있습니까? 6가지가 돼 있죠. 6가지 법률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공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공법. 민법이라는 1차 과목은 그냥 민법에 딱 하나 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에 와서는 이 국토의 계획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거기까지가 토지에 대한 규제. 자, 건축물 건축할 때 또는 아파트 같은 거 30개 이상 지을 때 주택법 적용을 따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법률, 각각 개별 법률은 법률이 있고 아니면 법이 있고 조문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과 국토부령. 그리고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불러요. 행정입법이라고 하죠. 행정입법. 우리 행정부도 입법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삼권 분립 이런 거 배웠죠? 예, 법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 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국회의 고유 권한이죠. 그럼 그 법을 집행하는, 그 법을 그대로 읽어보고 집행하는 건 행정부 권한이에요.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이런 분들은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잘못 집행했다. 그런 내가 어떤 불만이 생기면 그 법이 집행을 잘못했다, 안 했다 이거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들이에요? 그 사법부예요. 법원, 판사님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사님이 우리 행정소송이라고 하는데 행정청이 나왔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요즘 워낙 이제 좀 조숙하니까 고등학생들이 이제 술집에 간 거예요. 미성년자 원래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술집 주인한테 뭐 주민증 같은 경우도 이제 위조를 한 거죠.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애들이 막 요즘에 하도 이제 뭐 복사 같은 거 잘하니까 그 주민증을 위조해가지고 성인으로 이렇게 해서 술을 먹은 거예요. 근데 걸렸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얘가 미성년자야. 뭐 술집 주인한테 어떤 과실이 있으니까 뭐 영업정지 6개월. 그 너무 과하다 생각 안 들어, 그죠? 술집이 영업정지 6개월 마시면. 근데 그거는 이제 애들이 막 그렇게 막 서류도 위조했고 그랬으니까. 공문서 위조죠, 그게. 그러니까 애들대로 처벌하겠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너무 지나치게 과하다 그러면 그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내린 행정처분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그게 이제 행정청이 법 집행을 했는데 우리 부동산 쪽은 아니지만 그런 법 집행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너무 지나친 처사다. 이거 판단해달라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 고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 법을 집행하는 건 행정부, 법을 틀렸다 말았다 판단하시는 분은 사법부인데 법을 집행하는 이 행정부도 입법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원래 행정부는 법을 집행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입법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령이나 국토부령 같은 거를 행정부도 입법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 입법 작용을 할 때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 행정부가 입법 작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대통령령을 제정을 할 때 국회가 사전에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법을 만들었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부도 이런 입법 작용이 있는데 국회에서 이걸 미리 사전에 검토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행정부가 좀 이렇게 좀 충돌이 있었고 좀 그랬었다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법률 밑에 대통령령과 이 부령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합치면 법령이 되는 거고 법령. 쓸 때는 이렇게 법제 몇 조, 영제 몇 조, 규칙 몇 조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본 서류 쭉 써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행정청의 서열은 아까 많이 강조했으니까 자 넘어가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그것들은 그냥 뒤에 있는 것들은 그 글자 써 있는 것들은 한번 심심할 때 졸릴 때 한 번씩 보시고 자 1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4주 동안 국토계획법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중요한 용어들을 정리를 할 테니까 우리 국토계획법은 자 이렇게 한번 제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법의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거기 18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그 그림을 잘 보시고 이 그림을 이해를 잘 하시면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국토계획법의 이렇게 전체적인 숲을 보자는 거죠. 여기 보면 자 우리나라 국토는 이게 토지죠, 토지. 자 토지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가할 때는 규제의 방법이 계획이에요. 자 우선 이 계획을 아까 세 가지를 만들었었죠, 세 가지 계획을 우리 행정청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행정계획이라는 말도 쓰는데 아까 우리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광역 도시계획 같은 거 이렇게. 자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었고 자 이거보다 서열이 낮아요. 각자 도시에서 각자 도시별로 이렇게 만드는 계획.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정하고 그 안에다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근데 각자 도시 안에 들어와서 도시의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 도시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이렇게 지침을 받아 자 도시 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이 행정청에 의하여 수립이 된다 이렇게 해요. 수립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도시관리계획 얘가 제일 중요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도시관리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에요. 장기적인 발전 방향 이렇게 방향만 지시한다는 거죠.
요거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요거는 각자 도시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는 것처럼 우리 교장 선생님 훈시는 어떻게 했어요? 방향만 제시하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몇 분단 몇 대 줄 휴지 서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분인데, 근데 그런 방향 제시에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의 미화, 청소를 깨끗하게 이렇게 방향 제시가 나오면 개별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몇 대 줄 누구누구부터는 어디 청소해 이렇게 할당을 주죠. 예, 그런 게 도시관리계획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이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토지 소유자들을 규제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말을 할 줄 아시.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 적어도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려면 토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말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토지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규제가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거를 중개물건으로 삼고 삼지 않고 이게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토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어떻게 나왔고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거기 지금 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04번. 19페이지 04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 자치시자치도, 시군 각자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맨 끝에 그 중간에 말은 안 보셔도 돼요. 다음의 계획이다. 자, 특광시군을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 수립하는 다음의 계획인데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습니까? 네, 이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시험 문제에서 뭐 거의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요 내용을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1번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됐다. 아니면 1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다는 말도 써요. 자, 우리가 사실은 도시관리계획은 나중에 배우실 건데 이 도시관리계획은 이런 말을 써요. 입안을 해서 어떤 계획의 초안을 만들었다. 입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것을 결정이란 말을 써요. 입안 결정을 했어요. 입안 결정. 야, 그럼 보세요. 도시관리계획이 1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다. 자, 여기 땅에 1번 도시관리계획이 행정청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그 행정청이 누군지는 알 필요 없고 일단 그럼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일방을 결정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도, 지역, 그다음 옆에 용도, 지구가 지정 변경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네, 이제 그 말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용도, 지역, 그다음에 용도, 지구. 자, 이런 것들이 그 토지 위에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에 지정된 명칭이 바뀌는 거래요. 자, 어렵죠. 이제 슬슬 어려워집니다. 전문적인 거로 이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 용도 지역은 꼭 아셔야 돼요. 용도 지역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 땅을 21종류로 명칭을 정해주는 거예요. 행정청이 이 땅의 쓰임새를 정해줘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죠. 내 현재 농사 짓고 있는데 농사 져봐야 내가 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쌀이 풍년이 들면 쌀값이 떨어져가지고 돈을 못 벌고 흉년이 들면 어차피 산출량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내가 이 농사 짓기 싫다. 내가 농지를 싹 다 이걸 전용이라고 그래. 전용. 농지를 전용을 해서 상가를 짓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에도 노래방 세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부동산 자격증 따서 일터에서 부동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지금 농지를 상가로 쓸 수 있어요? 네, 안 된대요. 왜? 21가지 명칭 중에 네 땅은 농림지역이니까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행정청. 야, 네 땅은 이름이 농림지역이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목적하고 임원 목적으로만 앞으로 계속 써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강요. 그럼 이거는 좀 땅 주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근데 내 땅이 서울에 저 명동 우리 아버지가 명동에 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런 걸 이렇게 중심상업지라고 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아니 무슨 뭐 일반상업지역. 우리 아버지가 명동에 땅이 있는데 거기가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야 이렇게. 예? 가지고 막 땅 하나에 막 그 실제 뭐 공시가가 막 2억 막 이러니까 실제 거래하는 금액은 막 더 할 거예요. 3억씩 평당 3억 막 이렇고. 그럼 이거는 태어날 때 금수저 요즘 쓰임하는 금수저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근데 아버지가 농림지역 얼굴 까마신 분, 그렇죠?
그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불평등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제가 사상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태어나는 부모가 중심상업지역 땅이 있는 분들 또 많지도 않죠. 땅도 뭐 굉장히 뭐 한 300평 있는데 근데 큰 불을 계속 창출하죠. 그 새가 막 현공으로 막 몇 억씩 들어오고 막 이런 분들. 근데 여기 농림지역 땅은 땅이 막 3만 평이 있어. 나머지 농사 져봐야 빚만 막 쌓이죠. 빚이 막 1년에 3억씩 쌓이고 뭐 이런다고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땅에 대한 용도 지역부터 차이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농림지역 가진 사람들은 계속 농림지역으로 농사만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농림지역 땅을 이렇게 상업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이게 변경이죠, 변경. 변경이죠. 내가 농림지역 땅을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바꾸려면 이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나와야 돼요. 근데 행정청이 안 바꿔주죠. 행정청은 공익을 위해서 당신 땅은 농림지역으로 계속 써야 된다 이렇게 딱 강요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세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막 바꿨잖아요. 농림지역 땅을 이런 상업적으로는 안 바꾸더라도 다른 개발 용도로 바꿔서 그 이익을 취하고 이렇게 부정한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용도지역 변경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지금도 막 일부 저쪽에 어디 뭐 시골 쪽에 가보면 시장 군수가 자기 퇴임 전에 자기 친척 땅을 막 바꿔주고 퇴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이게 이제 조사받아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 부정한 뭐 자기 권한을 남용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권한 남용이라는 게 사실 애매하잖아요. 필요가 있어 바꿨다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행정. 그러니까 이게 시장 군수가 되고라면 이제 선거할 때 막 만세 부르고 막 만세. 그죠? 만세. 도지사 당선되면 만세 막 이런. 그러니까 이런 권한이 있는 거라고.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그런 시장 군수나 이런 행정청들이 이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를 하시지만 일부 이제 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그런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용도지역이라는 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세 개만 명칭 보여드렸는데 이게 21종류예요. 그러니까 이름 한번 봐야 되겠죠. 구경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게 가장 우리 토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기본 용어입니다. 21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선 크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1페이지 보시면 우리 용도 지역은 자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토지가 이렇게 있었다 가정을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 토지 중에서 도시용으로 써라 이게 도시지역이라는 데가 일단 크게는 네 종류예요. 이게 사실은 크게 네 종류인데 시험 문제 나왔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땅은 토지는 도시지역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관리지역이 과거의 준도시지역이에요. 우리 옛날에 이게 이제 2000년 1999년도까지는 이게 관리지역이라는 땅 대신 준도시역이라는 말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안 써요. 관리지역 한참 바뀌었죠. 바뀐 지가 한 15년 넘었으니까. 여기 농림지역이고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우리 저 강원도에 가보면 우리 동강 이런 데 가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세분 작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분. 도시지역도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세분이 된대요. 자,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21페이지에서 그 용도지역 그 밑에 표를 보세요. 밑에 그 시가 쭉 거기 도시지역 일종 전용 주거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표? 네, 그거 보시면 그 일종 전용 주거부터 준주거 지역까지 그 6가지 명칭을 이렇게 묶으세요. 왼쪽에서 이렇게 해서 그걸 일단 묶어주 6개를 일단 한번 묶어줄 거야. 왼쪽에다가 일종 전용 주거 지역부터 준주거 지역까지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중심, 일반, 근린, 유통이 있습니까? 네, 그게 상업지역이에요. 중일근유라고 외우세요. 중일근유.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남자애들 중일근유 이렇게. 중심상업지역이 서울의 그 명동 같은 데가 중심상업지역 땅들이 이렇게 일부 있고 또 그 주변 이런 데 일반 우리나라에서 일반 상업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학원 건물도 아마 일반 상업지역일 거예요. 제가 그냥 추측컨대. 근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가 근처에 이렇게 우리 조그만 그 슈퍼마켓 있는 데가 이게 그 주택가 근처에 이렇게 세탁소 있고 이런 거 이런 데가 이제 근린 상업지역이고 유통 상업지역은 이제 가락동 농산물시장 같은 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업지역 몇 개 있어요? 예, 전일준이죠. 예,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옆에 있는 설명은 나중에 또 공부할 거니까 그 설명까지는 보지 마시고 그냥 참고로 쉬운 거부터 중화학공업. 자, 우리 저 포항 같은 데라든가 또는 뭐 이런 울산 같은 데 가보면 중화학공업 공장들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서류를 떼보면 다 이 전용공업 지역이에요. 근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지역이 일반 공업 지역.
저기 우리 성수동 가면 일반 공업 지역들 많은데 그 성수동 건대에서 이렇게 하나 더 가면 성수동이죠. 예, 거기 내리면 이렇게 우리 그 일반적인 그 공장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수리하는 공장 그런 데가 다 일반 공업 지역들입니다.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들은 이 경공업에다가 주거나 상업을 이렇게 섞을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중공업 지역으로 이게 만약에 일반 공업이 돼서 중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면 땅값이 올라가요. 그 주거나 상업 기능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예, 그것도 용도 지역 지금 변경입니까? 변경이죠. 아 거기 성수동이 일반 공업 지역인데 거기를 중공업 지역으로 바꾼다니까요. 행정청이 여기 보세요. 용도 지역의 이름을 원래 지정이 됐던 거를 바꿉니까? 예,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꿔야 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되죠. 행정청이 이게 법적 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그게 용도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 최초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자, 우리 저기 바닷가에 이렇게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서해안에 매립하면 새로운 땅이 생겼죠. 새로운 땅이 생기면 거기다가 이거를 무슨 지역으로 쓸 건지를 정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지정 아닙니까? 지정. 최초 지정도 있고 기존 거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지만 이렇게 뇌물 청탁을 해요. 용도 지역 변경해달라고. 업자들이 아파트 같은 걸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원래 거기 보면 녹지 지역 한번 가보시죠. 녹지 지역. 녹지 지역에 그 보생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보생자. 녹지 지역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우실 때 중일군유죠. 전일준, 보생자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관리 지역이 보생캐인데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이니셜을 따가지고 두 문자로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생 그 아버지가 이름이 전일준 씨인데 전일준 씨가 그 한약을 하나 먹인 거 아들한테 그게 보생자라는 한약이라고요. 근육 많이 생기게 하는 거 보생자 이렇게. 근데 그 약값이 비싸서 만든 개가 보생개 밑에 그렇게 외우실 거예요. 보생개. 그러니까 중일근유 전일주 씨가 보생자라는 약을 헤매기고 보생개라는 개를 들고 이렇게 개 타서 그 뒤에가 관리 지역이 보생개죠. 네. 그럼 일단 보세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녹지 지역이 자연 녹지가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 지역이에요. 그 보존 녹지나 생산 녹지는 개발이 안 되는 녹지 지역이고 우리 저 도시 지역 안에도 공원 같은 거 있습니까? 공원 있죠. 저 우리 한강에 가도 공원이 있고. 우리 도시 지역 안에 곳곳에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숲 공원 이게 다 녹지 지역이에요. 보존 녹지입니다. 생산 녹지는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도 농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 옛날에 저 가든 파이브 자리가 농지였었죠. 네, 가든 파이브 자리 농사 근데 그게 생산 녹지였어요. 그 생산 녹지를 그 저기 서울시 SH공사가 용도를 바꿨어요. 자연 녹지로 바꾼 다음에 다른 거로 바꿔가지고 개발한 거라고요. 가든 파이브 자리를. 가든 파이브 자리가 지금은 저도 며칠 전에 거기 동창댐에 한번 갔는데 싹 바뀌어 있죠. 싹 바뀌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가든 파이브 자리도 거기도 거기 그 보상 받아가지고 돈 많이 받으신 분들 많아요. 거기도 그 농사 짓다가 보상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도 거기 워낙 그 땅값이 비싼 지역이었으니까 그분들도 보면 큰 이제 부를 갑자기 생긴 거죠. 이렇게 현금으로. 근데 어쨌든 이게 보생자 이렇게 하시면서 보존 녹지나 생산 녹지는 개발이 안 되는 녹지인데 자연 녹지는 근데 개발이 되더라도 아파트는 못 져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저 지방에서 뭐 대구, 광주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지방의 아파트 경기가 좋은 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그 자연 녹지 땅을 건설업자들이 용도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행정청한테 이렇게 무슨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막 뇌물 같은 걸 주고 청탁을 해가지고 용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질 수 있는 용도적으로. 이렇게 주로 뭐로 바꾸냐면 거기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라는 거 있습니까? 저 우리 주거지역을 안 보고 왔네요. 그렇죠? 주거지역은 1, 2종 전용주거, 1, 2, 3종 일반 주거,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럼 우리 옛날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나왔었어요. 준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준주거지역은 종이 없어요. 그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이 있고 거기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이 있습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1종 전용주거지역은 서울의 저 평창동 같은데 평창동 거기 우리 그 고급 단독주택들 많이 있죠. 네, 그런 데라든가 일부 이태원 같은 데가 이게 1종 전용주거지역이에요. 1종 전용주거지역은 극단을 달려 아주 못 사는 동네가 있든가 아주 잘 사는 동네 특히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1종 전용주거도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서울에 저 삼양동 같은 데 있죠. 그런데 1종 전용주거는 못 사는 빈민촌이에요. 근데 평창동의 1종 전용주거지역은 상황이 완전 180도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 그 재벌 회장님들이 일동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단독주택 짓고. 그 옆에 보면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단독주택 위주로만 이렇게 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인데 나중에 배우시고, 그다음에 여기 일반 주거 중에서는 1, 2, 3종이 있는데 2종 일반하고 3종 일반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2종 일반 같은 데가 그 3종 일반 이런 데가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로서 이제 2종 일반이나 3종 일반 이런 데가 있는데, 주로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아파트가 근처에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 같은데 3종 일반 주거입니다. 그 2종하고 3종의 차이점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중층에다가 18층 이하라고 이렇게 써보시고요. 중고층 주택 중심이면 18층을 초과해서 지을 수 있어요. 일단 써보시고, 그러면 그 제가 듣기로는 2종 일반 주거가 저 개포동 주공아파트예요. 저 경기 오고 있는데 개포동 주공아파트 있죠. 네, 거기가 2종 일반 주거적 아파트 단지고, 3종 일반 주거는 저 압구정동 한양하고 현대는 3종 일반이래요. 음마도 3종일 거예요. 음마 아파트 단지도 3종 일반 주거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2종 일반은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몇 층까지 올리셔야 돼요? 18층밖에 못 져요. 2종 일반은. 근데 3종 일반은 중고층이니까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40층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종 하나 차이 때문에 재건축의 사업성이 크게 달라지죠. 그런 건 아세요? 재건축을 했을 때는 많이 짓는 게 좋은 건 아시죠? 많이 져야지 이게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서 기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을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음마아파트도 아까 제가 4,600세대지만 이게 8,000세대보다는 9,000세대 지으면 훨씬 더 조합원들 분양가가 낮아진다고요. 일반 분양을 더 많이 해서 그 수익이 조합원들이 내야 될 돈을 이렇게 공제하기 때문에. 그 구조는 아시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의 성패는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이 지으면 여러 가지 환경운동 하신 분들이라든가 우리 행정청이 도시의 어떤 그런 미관 같은 걸 해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규제를 하죠. 최대한으로 규제 범위 내에서 많이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서울에 이 종상향을 한 데가 있어요. 돈사의 그 둔촌동에 가보면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상향을 했어요. 2종 일반 상태에서 3종 일반으로 바꿔가지고 재건축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래도 둔촌 주공도 굉장히 크죠. 거기가 만 몇 세대 들어갈 거요. 여러분들 그 만 세대가 상상이 안 되시는데, 만 세대면 몇 명이 사실은 거기 곱하기 3만 하면 우리가 엄마 아파트가 8,000세대인데요. 곱하기 3 보통 가구당 한 3식구는 살 거 아니에요. 옛날 4식구지만 지금 이제 뭐 핵가족화가 돼가지고. 근데 곱하기 3만 하면 2만 4천 명이 거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웬만한 도시 하나 조그만 가보 그죠? 엄마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도시가 거의 인구 구조가 거기 부동산 몇 개 들어가겠어요 거기. 1층에 부동산이 쫙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이름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뭐 거기 다 있을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계투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이름 다 있을 거예요. 전국의 부동산 다 들어갈 겁니다 거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는 왜 자꾸 뉴스거리 되는 거냐면 거기 이제 일단 이사 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사를 가면 그 4천 몇백 가구가 이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 안 가죠. 애들 학교 때문에 다 근처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이제 그런 걸 허용을 할 때는 이사가 돼가는 대책을 세울 거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나눠서 한다는 말도 있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가구씩 쪼개서 한다는 순환 정비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도입한다는 말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엄마 아파트는 그 이사 가는 문제 때문에 쉽게 되질 않지만 잘만 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용도 지역 이름을 보면서 거기 그 주거 지역은 1, 2종 전용, 그 다음에 1, 2, 3종 일반, 그다음에 준주거가 있고 상업 지역은 중일근유, 공업 지역은 전일준, 녹지 지역은 보생자. 네, 관리 지역은 보생, 개 이렇게 속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생, 개. 그 관리 지역도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이 그림에서 여기가 주거 지역이고 여기가 상업 지역이라고 본다면 녹지 지역이라고 본다면 주거 지역이 6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죠. 상업 지역에서는 중일 근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4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원래는 실제는 공업지역도 이렇게 주변에 막 섞여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공업지역 전일준, 녹지지역 보생자. 그럼 관리지역으로 내려가면 관리지역도 몇 개 있어요? 3개. 보생개. 근데 문제는 농림과 자연은 세분되는 현상이 없어요. 한 개씩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 명칭에서.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토지에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까? 돼 있는 거. 그러다 이제 토지에 대해서 자격지정을 취득하시고
토지에 대해서 중개 업무를 보실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용도 지역이 뭐가 들어와 있는지.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따라서 상가를 지을 수 있거나 상가를 못 짓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 상가는 주로 어디서 질 수 있어요? 예, 중일군유 이런 상업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거기 이거 준주거 지역도 몰라요? 준주거죠? 준주거 지역도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면서 일부 상업 기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중일군유 이런데 아니면 공업 지역도 준공업 지역에서는 상가가 된다고 상가가. 근데 그 상가가 지을 수 없는 무슨 뭐 자연 녹지라든가 보존 녹지 같은데 이런 데는 상가가 안 들어가는데 거기다 상가를 짓겠다고 뭐 땅을 뭐 이렇게 사고 싶다. 근데 거기다가 자연 녹지 같은 걸 막 이렇게 중개해 가지고선 그 중개 사고 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그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렵죠? 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단 처음에는 그 판단하는 건 나중에 이제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배워보시면 아 이렇게 판단해서 중개 업무를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실무 가면 그냥 물어보면 돼요. 공무원한테. 이 땅에다가 상가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잘 해주고 요즘에는 그 공무원들께서 많이 되게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시고 자기가 모르는 거는 이렇게 옆에 부서의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줍니다. 전화로 다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글 올리시면 그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신문고에 글 올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글 올리면 골치 아프대요. 글이 올라가면 시간별로 보고를 해야 된대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그런 거 신문고 이런 얘기하면 다 얘기해 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동산 중개 같은 거 하실 때도 그런 거 요즘에 이제 다 요즘에 공무원들도 다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공무원 쪽에 세계 가가지고 일처리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일단 근데 그 물어보더라도 좀 뭐 알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물어보면 좀 이렇게 아래 위로 쳐다보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운 사람이 이제 그 배운 형태로 질문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 질문을 그냥 막 해버리면 대답도 막 오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그 우리 법률 용어를 써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질문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공부도 이제 하다 보면 한 4개월 지나고 나면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보세요. 질문하시는 게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열심히 하세요예요. 질문 자체가 추상적이잖아요 지금. 근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시라고요. 내가 어떤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딱 물어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질문을 10개를 딱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법을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이렇게. 그런 형태를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되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걸 질문하셔야죠. 하다가 나 도시관리계획이 이렇게 6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 중에서 6번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질문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고 오시라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하시다 보면 또 쉬운 거는 또 굉장히 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이거 연습해 보세요. 21가지 용도 지역 이름이 우리나라 토지 외에 우리나라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공시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우리나라 토지는 토지를 이렇게 공보상에 등록하는 단위인 필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필지. 이 토지에는 번호 붙는 거 아세요? 야, 내 땅에 이렇게 경계가 표시될 거 아닙니까? 그 경계를 우리가 한 필지라는 말 쓰는데 토지를 이제 개수를 세는 단위가 필지예요. 필지. 물론 이제 이게 개론식에서는 뭐 획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 공법에서는 그냥 필지 개념으로 보고 한 필지에는 뭐 지번이 21번지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여기는 항상 용도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도 지역 이름이 2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땅 주인 헷갈리니까. 자, 용도 지역 이름은 한 필지 몇 개만 들어가셔야 돼요? 1개만. 중복을 하면 안 돼요. 중복하면 안 되겠죠? 네.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면서 중림 상업지역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중림 상업으로 쓰고 밤엔 농림 지역 쓰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용도 지역 이름 하나씩만 정해주고 우리나라 용도 지역은 이렇게 한 필지 위에 이름 하나씩 배정해서 우리나라 땅들이 다 용도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농림적으로 써라 이렇게,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 지도 보면 이렇게 필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무슨 서류를 때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저 등기부를 때 보셔야 돼요. 등기부 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이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로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 열람할 수 있어요. 따로 돈 주고 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지번을 치시면 돼요. 지번.
집어치시면 여기 땅이 어떤 게 나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 지명을 많이 배울 거예요. 우리 한번 공부해 본 분들 아시죠? 서대문구, 홍은동, 9-485 이렇게. 이거 앞으로 수업할 때 제가 많이 얘기를 줄 거예요. 여기 공법에서 배운 사례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 거예요. 아 제가 갖고 있다고 이 땅을 잘못 사가지고 계속 이거 누가 사갈 수 있으면 좀 사가세요. 이거 이 규제가 많이 묶여 있어요. 규제가 많다 이거예요. 규제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개인 잘못 사 누구 속아가지고 잘못 사가지고 여기가 도로가 여기 이게 지금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온 상태거든요. 여기 이게 원래 재개발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재개발 여기 집이 하나 있는데 이제 거의 폐가죠. 거의 폐가고 사람이 안 사는 집이고 이게 재개발 구역이면서 동시에 여기 재개발이니까 여기 4번 도시관리계획 들어와 있어요. 지금 거기 보시면 그 다시 우리 앞에 한번 가보실래요? 그 4번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정비 사업 아까 제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그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와 있는데 그 우리 이게 재개발 사업 재개발 구역은 해제가 됐어요. 이게 사업이 잘 안 돼가 해제됐고 여기 대신 이제 뭐가 들어와 있냐면 여기 3번에 기반시설 이게 도로예요 도로. 기반시설이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거를 설치하려고 제 땅을 허락도 안 받고 도시관리계 결정을 해서 이걸 수용을 해가겠다는 거예요. 수용을. 제 땅을 보상금을 주고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제2조에서는 빨리 뺏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안 뺏어가고 지금 계속 방치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땅이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여기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땅 모양이 이쪽에 이제 앞에가 이 홍은 초등학교인데 여기 보면 이쪽이 기존 도로 골라요. 도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어요. 근데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도로를 이렇게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확장하려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붉은색 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9-485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도로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땅 자체는 다 이게 수용이 되는 거라고요. 수용이 돼야죠. 도로를 만들 때는 이 도로 만드는 건 공익 사업이니까 보상금을 주고 수용을 해가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집이 있어요. 이렇게 집이. 그 집도 철거가 돼야 되죠. 집이 세 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집 자체가 이게 수용이 되면 철거가 돼야지만 도로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이 땅에 대해서는 돈이 나오고 이 집에 대해서는 입주권이라는 딱지가 나온다고요. 서울시 가지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딱지가 나와요. 딱지. 이 딱지라고 하는 말씀은 정칭 표현은 아닌데 입주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주권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가 지는 아파트가 이렇게 그걸 열린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아파트를 막 줘요. SH공사가 지는 토지공사가 지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이제 도로를 만들려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입주권이 지금 생기지 않는 거죠. 이 선만 그어놓고 수용을 안 해가는 거예요. 방치. 이걸 빨리 수용을 해가면 돈이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입주권 딱지가 나오면 그 딱지권을 갖고 있다가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은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 팔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팔리는. 그래서 이 입주권을 가지고 들어간 아파트가 장지지구 아파트예요. 그 장지지구의 그 아파트 장지역 내려가지고 이쪽 오른쪽 새로 짓는 아파트 말고 왼쪽 편으로 보면 장지지구 조그만 거기 12층짜리 아파트들 있죠. 그 장지역 내려가지고 지하철 그 왼쪽에 있는 그 장지지구 아파트 다 입주권 가진 분들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이게 입주권이 그 분양가가 굉장히 쌌어요. 이게 4억에 분양해요. 4억 2천에 분양을 했어요. 32평대 아파트를. 거기 지금 송파에 32평대 아파트 얼마 합니까 시세가? 한 그렇게 가요? 그렇게 비싸졌나? 하여간 뭐 한 7억만 잡아도 한 3억 정도의 시세 차이 생긴 거죠. 그 먹은 거예요. 저도 그걸 먹으려고 샀는데 이게 선만 거놓고 사업을 하나 방치한다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좀 15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선 거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20년이 넘어가면 이제 이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앞으로 이제 배우실 거예요. 이게 도시관리계획에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기반시설 설치 용도로 그래서 도로라든가 옛날에 오세훈 시장 때는 이 공원 주차장 때문에 많이 들었죠. 이 서울시 여러분들 혹시 땅이 있으시면 혹시 내가 가진 땅에 이렇게 그 선이 들어와 있는지 이게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선이라고 그래요. 이제 실무 가면 이제 이게 빨간색 선으로 딱 거지는데 이걸 보시면 이런 땅들이 이제 거래도 안 되죠. 왜냐하면 선이 거지면 아무런 개발 행위를 못 해요. 왜냐하면 도로 만들 건데 개인적으로 건물 지으면 안 되겠죠. 도로를 만들 건데
여기다 제가 개인적으로 건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되면 허가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도로 만들면 그 짓던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아예 허가 자체를 안 내주니까 아무런 행위를 못 해요. 그럼 내가 권리 침해 아닙니까? 내 땅인데, 그렇죠? 내 땅인데 내가 이용을 못 하고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이 철거가 되면 보상금이 나오고 입주권이 나오고. 근데 문제는 이게 철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제 항변을 하죠. 관청 가서 아니 그러면 이걸 철거하기 직전에 선을 그어야지 왜 미리 선을 그어놓냐? 선을 안 그으면 네가 건물을 먼저 짓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은 행정청이 막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우리 이런 뭐라고 그래? 장기 미집행, 장기 미집행 이런 시설 사업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여기서 이제 배우시는 거죠. 근데 이걸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용도 지역을 먼저.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틀을 때 보면 여기 2종 일반 주거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것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예. 아까 제가 항상 여기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지역부터 먼저 확인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기반시설 같은 게 들어와 있는지, 무슨 뭐 재개발 사업하는 정비 사업이 들어와 있는지, 거기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 지구 단위 계획은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계획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거는 지금 어려워서 못해요. 거기 6번까지 쭉 나오는데 우리 지금 하나만 아시면 돼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있습니까? 네, 그 용도 지역 이름 그 21가지 이름을 외우는 게 오늘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앞으로 할 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21가지. 크게는 4종류인데 그 4종류 이름은 다 알아요. 그냥 도시 지역하고 관리 지역에서 세분 현상이 있어서 세분이 되어진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30분. 오늘은 첫날이니까 30분까지 하시면 한 30분만 더 하고 우리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좀 정시간을 맞춰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조금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